자, last.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을 시켰으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담배 끊어라. 자, 가봅시다. 일단은 맨 마지막 지문은 가랑 나가 두 개가 섞여 있어야 돼. 근데 요 이제 가나 지문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제가 순서를 조금 잡아드릴게요. 가를 읽습니다. 가만을 읽고 건들 수 있는 문제 또는 선택지는 다 건드셔야 됩니다. 가나를 둘 다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풀겠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마 빌 게이츠도 못 할 거야. 빌 게이츠도 못 할 겁니다. 가를 읽고 Stop smoking! 자, 건들 수 있는 문제는 다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실 건데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로 들어갈 때 얘를 생각하면서 얘를 읽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가는 독립시행이고 나도 독립시행이야. 다 따로따로 보셔야 돼.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어. 공통점도 없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화이트. 핀세기는 왜? 핀세기는 문화를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낸 체계다. 그럼 화이트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문화는 인위적이다. 문화는 인간에게 도구적 가치로 생각이 들고 있는 거야. 알겠니? 저럴 땐 못 보니까 아저씨 같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 즉 인간은 물 둘까? 물 있어요. 자, 타고난 신체 능력만으로는 환경 제약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생존해 왔다는 것이다. 알겠니? 자, 그럼 봐봐. 문화는 생존을 위해 만든 체계야. 맞아, 아니야? 끄덕여. 오케이? 화이트는 문화를 기술 체계, 사회 체계, 관념 체계라는 세 가지 층위로 세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 발전의 원리를 설명했다. 잘 봐. 층위로 세분화했다라고 하는 건 순위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뭐가 더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를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가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기술 체계는 자, 지금부터 문화 안에 있는 기술 체계, 무슨 체계 얘기할 건데 기술 체계부터 먼저 얘기해 보자. 기술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을 의미한대. 즉슨 기술 체계는 물질이야. 문화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자 잘 봐, 밑줄. 기반이 된다. 두 개 묶을게요. 꽤 중요해. 근데 기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토대가 돼. 토대가 되는 거야. 확인하셨습니까? 사회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 사회를 조직화하는 방식. 잘라. 관념적 체계는 기술적 체계와 사회적 체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사상, 신념, 규범. 잘 봐. 사회적 체계는
이렇게 들어가. 근데 사회적 체계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얘는 기반이 되고 토대가 된댔어. 관념적 체계는 얘네 둘이의 영향을 받았대. 그러면 저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볼게요. 가장 근본으로 중요하고 토대를 이루는 건 기술이야. 그리고 사회고. 요 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올린 게 관념이야. 제일 중요한 건 기술, 사회, 관념이야. 맞아 아니야? 맞니? 이해돼? 화이트는 기술적 체계가 변함에 따라 맨 밑에 게 변함에 따라 사회적 체계와 관념적 체계가 잇따라 변한다. 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화이트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분담하는 사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협력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됨으로써 상부상조하는 농경 문화가 정착했다. 잘 봐.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 짓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역할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고 공동체 협력, 사상, 신념, 규범, 상부상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얘는 안 넣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난이도가 쉬워요. 가나라고 돼 있는 건 쉬워. 근데 잘 봐.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예시 상황을 주고 구분하시오라고 나올 거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버리겠지.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 협력을 공동체의 덕목으로 삼게 되는 상부상조하는 농경 문화는 물을 끌어 쓰는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요 순서 따지시오라고 나올 수 있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다녀오십시오. 우리 들어오면 박수 치자. 존나 세게. 어? 네가 했다고 얘기한디. 선생님 저희 오늘 나갈 건 이게 끝이에요? 아니요. 어! 박수. 예주가 하라 그랬음. 주예가. 아님 나 아니 진짜 제가 하라 그랬음. 저희 오늘 이거 하다가 본봄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아니, 왜냐면 근데 사실 오늘은 문제풀이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절반은 자, 물 드시고 오셨어요? 야 텀블러 스타벅스 거네. 어쩌라고? 어쩌라고? 왜 첫 판부터 보스몹을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자, 기술 체계는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적 수단. 이거 아까 했잖아. 자, 화이트에 따르면 모든 대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인간은 이러한 흐름을 거슬러 역행하여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명을 유지하려는 반엔트로피적 성향을 띈다. 자, 엔트로피, 일의 이동과 더불어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엔트로피야. 그러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야. 잘 봐. 중요한 거 아니야. 저는 여기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화이트의 입장은 인간은 모든 대상에서 예외적이야. 맞아 아니야? 예외적이야.
그에 따라 인간은 에너지를 획득하고 습득하고 획득하고 이용하는 수단을 개발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기술이겠지.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 확인되셨습니까? 오케이? 네. 알겠습니까? 자. 화이트는 문화 발전의 보편적 원리를 E 곱하기 T는 C라는 공식으로 나타냈다. 공식으로 나타냈다. 뭐를? 문화의 발전. 문화 누가 만들었어? 인간이 만들었어. 몇 개로 구분했어? 3개로 구분했어. 어떻게? 1등이 뭐야? 기술. 2등이 뭐야? 사회. 3등이 뭐야? 관념이었어. 이 공식에서 E는 1인당 연간 동력화한, 얘들아 동력화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엔진으로서의 에너지 양. T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기술적 체계의 효율성, 테크놀로지야. E는 에너지. C는 문화 발전의 정도, 컬처. 를 의미한다. 이때 문화의 발전은 기술적 체계를 고도화하여 높여서 이 에너지와 테크놀로지를 높임으로써 실현된다. 뭐가? C가. 잘 봐. C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둘 다 높아야 돼요. 그럼 잘 봐. E랑 T는 같이 높아지는 게 C가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 아니겠니? 근데 꼭 빌런 짓을 누가 할 것 같아요? T가 하겠지. 아니면 E가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맞니? 자, 그래서 이게 그거잖아. 문화 지체 현상, 문화 자문화 중심주의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자, 이는 문화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력화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문화가 발전할 때는 얘들아 잘 들어. 그냥 듣기만 들어.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을 고려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는 정도는 두 가지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 효율적으로 동력할 수 있는 정도, 얘는 기술일 거야. 근데 잘 봐. 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대가리를 쓴다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자연으로부터 얻은 에너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야. 맞아, 아니야? 괜찮아요? 그 다음 나야. 제 친구가 나옵니다. 반퍼슨 씨라고. 반퍼슨 씨가 나옵니다. 왜요? 반퍼슨 씨가 나옵니다 이제. 아 진짜로? 아 반퍼슨 씨. 네. 반퍼슨은 문화를 인간이 이해하는 사고가,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가 삶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다. 잘 봐. 아까 앞에서 화이트라고 하는 새끼는, 우리 흰백이는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근데 우리 퍼슨 씨는 뭐라고 한 거야? 야, 세계를 대하는 삶의 태도가 그냥 드러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잘 봐. 자연스러울 거야. 흰백 씨는 인위적일 거야.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는 문화의 형성을 신화적 사고, 존재적 사고, 기능적 사고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어. 잘 봐. 공통점은 똑같네요. 세 가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뭐였어? 화이트는 층위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얘는 그냥 유형으로 설명을 했어. 그 결과 명사가 아닌 동사로서의 문화를 강조했다. 명사가 아니야. 동사야. 그럼 잘 봐. 동사로서 강조했다라는 말은 딱 이걸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딱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럼 잘 봐. 가가 어렵겠니? 나가 어렵겠니? 나가 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아시겠죠? 우리 퍼슨 씨에 따르면 사촌형이에요. 자, 신화적 사고란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기고, 잘 봐. 세계를, 인간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으로 여긴데, 세계가 곧 주인으로 여기고 그 힘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삶의 질서와 안정감을 확보하려는 사고방식이다. 오케이, 그런가 보다. 그럼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만한 건 누구겠니? 절대자가 나올 거야. 절대자가 나올 겁니다. 오케이? 메가스터디에서 절대자가 누구야? 원장. 현우진 쌤이죠. 맞죠? 절대자지 않냐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기우제를 지내는 문화는 기우제가 뭡니까? 비가 안 올 때 비가 내리게끔 이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가 안 옵니다 비를 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하니? 교회에서 하잖아. 얘들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용한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기우제의 시작점 아니겠냐. 항상 잘 봐. 무슨 제 무슨 제사 무슨 기도라고 하는 건 누가 있어요? 내가 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어요. 얘가 오케이 콜 내려줄게 하면 내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가 내리는 일을 초월적 존재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여 초월적 존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의례 예식이다. 확인돼? 아마 이거는 혜린이도 알 겁니다. 저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제발 1등은 나오게 해주세요. 하잖아. 그러니까 하잖아. 너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해요. 저 언제 하는 줄 아세요? 배 아플 때. 아 제발 빨리 좀 끝내자. 나가자 이러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막 다 갖고 와요. 부처님, 하늘님, 한라진도 다 갖고 와요. 진짜.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 사회가 처한 위기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다. 잘 봐. 이는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져 사회가 처한 위기를 누구에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야? 초월적 의지에게 해결해달라고 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도모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요 신화적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뭐 인물은 아니겠죠. 대상은 누굽니까? 초월적 존재라고 하는 사람일 거야. 사람이 아니죠. 뭐일 거야 그러니까. 맞죠? 자. 존재론적 사고는 또 우리 하이데거 형님 나올 겁니다. 안 나와요. 존재론적 사고는 인간이 사물과 현상을 이성적으로 파악하여 세계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규정, 정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자, 객관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신화적 사고라고 하는 건 초월적 존재가 있는다고 믿는 사람과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얘는 객관적이라고. 둘이 결이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오케이? 예를 들어 감염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문화는 질병이 초월적 존재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고, 병원균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고가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걸 거야. 맞니? 우리가 코로나 때, 물론 뭐 코로나 때 이제 뭐 각 교회나 이런 데서 뭐 빌기도 빌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코로나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났다. 우리가 감기 걸린 이유가 뭐예요? 네가 지금 감기 걸린 이유가 뭐예요? 감기균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병원을 가야 된다. 약국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니? 이는 과학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과학적인 원인 규명, 객관적 이성. 알겠니? 확인되셨습니까? 언니! 자면 안 돼! 정말. 잠을 깨려는 모습 보기 좋아요. 상점 10점 드리겠습니다. 상점 받으면 상금 있어요. 2만 점 받아야 돼요. 기능적 사고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고방식이다. 잘 봐. 기능적 사고라고 하는 건, 자, 여러분들 윈터 기간에 그 사회 기능론이라고 하는 거 아마 배우셨을 건데요. 배웠죠? 통합사회 할 때 기능론 배웠죠? 그 중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운다. 기능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 잘 봐. 각자가 우리 사회에서 위치한 장소,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기능을 잘 운영을 하면은
사회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사회는 뭐 조금 이제 퇴보하게 된다. 약간 전체주의적 사고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 관료제 문화. 관료제 문화라고 하는 거 흔히 말해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 1팀, 2팀, 3팀 뭐 이런 거 등등 나와 있죠. 마케팅 팀 이런 거 나와 있죠. 문화는 구성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관계를 위계화하여 상하 관계로 만들어서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강화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반영된 것이다. 이는 각 구성원이 수행하는 역할을 체계화하여 명료화하여 명명백백히 제대로 밝히어 원활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려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관료제 사회를 통해서 발전하게 된 국가 중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모든 기능론적 사고방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봐. 기능론적 사고방식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면 자, 예를 들어서 혜린이가 대학 가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판사를 했어요. 한 5년 동안 판사를 했어.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판사가 재미없어진 거야. 난 이제 그냥 뭐 다른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기능론 쪽이라면 넌 못 바꿔요. 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판사하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한 개인의 개성을 무시해버린다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반퍼슨 씨에 따르면 이러한 세 가지 뭐였죠? 신화적, 기능적, 뭐였지? 신화적, 기능적, 중간에 게 뭐였죠? 객관적은 아니잖아. 뭐였지? 뭐였죠? 신화적, 기능적, 존재론적, 존재적 맞나? 존재적 어쨌든 세 가지 사고 유형은 인간의 의식 속에 중첩되어 밑줄 중첩되어 잘 봐. 그러면 반퍼슨은 이렇게 한 거야. 셋 중에 하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전부 다 섞여가지고 각각이 전부 다 상호작용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세 가지 사고 유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이 형성되고 변화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왔던 문화겠지. 문화가 형성되고 변화한다. 즉슨 이 문화라고 하는 게 형성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존재, 또 신화, 기능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문화는 완결된 체계가 아니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 세 가지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관점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구성, 다시 바뀌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오케이? 끝. 얼마나 쉬워. 박수! 자.